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금투세가 폐지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코인은 과세? 퀘스천 마크가 붙여버려요. 당장 내년부터 닥칠 코인 시장의 위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인 시장은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스텔라로멘을 봤었는데 말고 자,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2,465만원이 아니라 이제는 1,000이 아니라 1억 2,465만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코인 시장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많은 코인들이,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조차도 인정하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좀 있는데요. 자, 원래 이런 예정사항이 있었어요. 가산자산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게 원래 이게 올해 한 6월 전후로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5월인가 6월에 나왔던 내용인데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 거래수수료, 세무비용 등 빼기 기본공제 250만원 곱하기 세율 22%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간 손익을 통산한 후에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된대요. 아니 그냥 니그들이 그냥 계산해서 자체적으로 떼가면 되는 것을 굳이 이걸 신고까지 해야 되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전 이거를 이 짓거리를 왜 해야 되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코인 시장이 그 세금을 안 떼요.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도 다 아는데 그래서 뭐가 배앓이가 꼴렸는지 정부에서는 옛날에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18년도에는 코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의 무슨 바다 이야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쁘게 얘기를 했고 21년도에는 또 뭐 코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코인을 국회의원들이 사고 앉았고 열심히 사고 있었고 최근까지 보면은 자, 그리고 이 과거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아예 뭐 배앓이가 꼴렸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현재 에어드랍과 리워드 등 거래소 마케팅 활동으로 무상으로 받게 된 코인은 증여 목적이 등이 불분명해 경품 사례금의 성격의 기타 소득으로 간주가 되고 있대요. 보통 거래소에서 제세공과금 22%를 원천 징수하고 이익이 300만원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어요. 가상자산의 정의조차 없었던 수년 전 에어드랍 건에 대해서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면서 어깨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상세 기준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세금과 비교해 형평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주식 등에 비해서 소득 공제 금액이 턱없이 적고 채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일률적으로 소득세를 붙인다는 것은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에어드랍도 무상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발행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마케팅 활동에 참여해서 받는 것도 이렇게 유상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은 과세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과거에 이런 내용이 5, 6월쯤에 나왔을 때 아주 이슈가 됐었는데 근래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해서 금투세 조치 권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이가 없어요, 이게. 자, 보시면은 내년 시행 예정인 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국회 지적이 또 나왔어요.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되며 폐지를 한다면은 증권 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에서 이렇게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의 2년 유예안에 대해서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수차례 연기가 됐는데 또다시 연기를 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22년 가상자산 가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다면서 과세 유예를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이후에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업비트 들어가셔서 코인에서 가격 보면은 옛날에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얼마입니까? 비트코인 옛날에 이렇게 1억 2천 할 때가 아니라 뭐 한 4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도 코인이 불장이라고 얘기할 때 과연 리플은 얼마였습니까? 자, 리플이 그 당시에는 4,80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퀀텀 기억하십니까? 퀀텀이 당시 얼마였어요? 퀀텀 10만원 가자 외쳤던 때 기억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거는 뭐 가격이 좀 올랐다 떨어졌는데 얘는 당시 얼마였죠? 100원이 넘어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코인 물려있던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은 과연 탈출을 했을까요? 물론 투자도 네 사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 네 사정은 맞죠.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손실을 메꿨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보고서는 시황 등에 대해 의존의 과세 여부를 계속 번복하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우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요. 그죠?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약간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보고서는 또 여야가 폐지를 추진하는 금투세 존치를 권고했다라고 해서 금투세 도입으로 증권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면 일정 기간 도입을 유예하거나 금투세 세율을 낮춘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점진적으로 조정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조세 제도의 대원칙을 단계적으로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코인 시장이 한때 많이 올랐다 지금 조금은 떨어진 상태인데 이렇게 정부하고 여당이 추진하는 2년 유예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용 불가라는 이런 입장을 밝히자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면 이러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년 유예를 두고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면 청년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봐봐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7월까지만 해도 2년 유예하기로 했어요. 그럼 오케이 끝난 거야. 근데 갑자기 와서 11월 18일에 11월 13일인가요? 이때 갑자기 no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나요? 하긴 근데 이게 이해도 되는 게 대통령 뭐 이렇게 되고 그렇죠?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분들 직업 중에 제가 그 직업 비하를 해서 죄송한데 정말 말을 많이 바꾸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입니다. 원래 당선되면은 공약 걸죠? 그 공약 다 이행하는 사람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국민청원이 하나 올라와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 재정비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투세는 폐지되었으나 가상자산은 과세는 유예 불가해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시장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금투세 다행히 폐지가 되었다. 250만원 수준만 공제하고 나머지 수준에서는 22%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정당한 것인가? 자산, 군인, 부동산, 그리고 주식 등과 형평성에 맞는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 맞아요. 이거지. 자,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한 채라는 단서이긴 하나 자, 수십억의 차이가 나더라도 비과세 중입니다. 자, 주식의 경우도 민주당에서 뭐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폐지 처리가 되었다. 대한민국 대부분 서민층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공제 한도도 없을 뿐더러 22% 과세한다고 하는데 조세에 이렇게 저항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심각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제도 재정비 필요 해가지고 이 청원이 또 나오는데 자, 보면은 수입의 납세 명목과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 국민 1,500만 명 이상들은 과세를 동의할 수 없다. 바로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 7월까지만 해도 안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11월에 코인 과세할게 검토 중 이러고 있으면은 이건 민심 나락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은 가상자산의 경우 대부분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계층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게 과연 과세 방침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리고 납부하려고 하면 나도 세금 납부할 수 있는데 그동안 발생한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과세를 이따위로 할 거면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리스크가 있는 투자들은요 본인들이 각자 판단하고 한 건데 그거를 갖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따위 식의 뭔가 정책을 내놓고서는 하라고 한다? 당연히 안 하겠죠. 누가 합니까 이거. 근데 과세 이거 찬성 100% 완료됐어요. 이거 하루 만에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화력이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코인 시장은 이 과열돼 있을 때 좀 더 업업해가지고 2년만 딱 유예해도 야 정부 만세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코인은 과세를 한다? 그럼 명확한 지침부터 똑바르게 정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라고 좀 하세요. 그것도 안 해놓고서는 이따위로 한다? 당연히 코인 하는 사람들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금투세 폐지, 근데 코인은 과세를 한다라는 이런 부분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